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4년간 총 1조 5,905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도 지역화폐의 성과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이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화폐 발행 확대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제19호 태풍 쏠릭이 북상하는 것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해 인천교 매립지 배수펌프장, 송현 119 안전센터 등의 방제시설을 점검하는 등 태풍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박준하 행정부 시장 주재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태풍 피해 대응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호우로 인한 저지대 주택, 지하차도 등의 침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대전 청년들과 시의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대전 청년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전 청년의회에서는 청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일 의원이 돼 청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 취업 희망카드와 청년 마음 건강 정책, 청년 예술가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희망카드 도입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들 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시행 가능한 제안은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가철 피서객이 줄면서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일반 시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군 폭염은 곳곳에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감소하면서 상가 매출은 줄어들고 농산물 피해로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 서해 할 것 없이 해수욕장 이용객은 작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람이 절반이야, 절반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 해변가에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어야 대중 심리라는 게 더 와서 좀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반토막난 매출에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예, 작년 매출 인원인가 하루 포스기에 찍힌 인원이 9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너무 덥다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많이 찍힌 날이 400 정도 찍히더라고요. 발바닥이 이글 정도 이글이글 거리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추석 차례상 걱정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축들의 폐사가 잇따르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급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밥상 물가가 얼마나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치고 옥탑방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연구원, 그리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서울시 산하기관 3곳을 강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인데요. 또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강북에도 신설하고 비강남권 교통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이 오는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무안군, 전라남도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이 통합되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항공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광주공항이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연계망을 정비하고 노선버스를 증편해 운행하는 등 무안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가 전북 군산에 모였습니다. 전국 100여 개 대학에서 총 2,400여 명이 참가해 직접 만든 자동차로 경연을 펼쳤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2018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경연을 펼치는 이 대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지스코와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100개 대학에서 193개 팀, 총 2,4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레이싱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기술 부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자동차 동아리 해븐팀에서는 터널에 진입할 때 암수능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차량 전방을 잘 보지 못하고 터널 안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앞유리 전방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GPS랑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연동해서 띄워주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학생들의 기술은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매년 학생들이 새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저희 학생들이 이번에 특히나 올해 좀 신경을 쓴 거는 그 운전자의 핸들 부분을 저희가 CFRP로 3D 프린팅을 하면서 최신 기술들은 접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와서 돌아와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최신 기술들이 계속 접목되고 있고 이미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저희 제가 국외 대회 일본 대회도 가봤지만 일본 대회 수준 만큼이나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국제대회도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팀들을 이제 심사를 했는데 오전에 보면서 느낀 소감은 더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고 온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대회는 학생들이 지금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모이는 상당히 큰 대회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미래 엔지니어들을 육성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환경부가 전국 과불화 화합물 검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정수장 51곳 모두 문제없는 수준이었고 합해수 처리장 42곳 중 37곳의 경우 먹는 물 감시 기준 이하로 검출됐습니다. 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된 5곳에 대해서는 저감 조치와 더불어 배출원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산업폐수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법정 관리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위기업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 90%를 1,000만 원 한도로 확대 지원합니다. 이는 부산시의 주력 업종이면서 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자재 관련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과 수출 안전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시는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수출 기업에 143억 원의 자금 유동성을 공급했고 648개사가 수출보험에 가입해 1억 8,700만 원의 사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가 관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기 오염물질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어린이 건강 영향조사는 발전사로부터 지정 기탁금을 받아 5년 동안 추진됩니다. 보령과 당진, 서천, 태안 등 4개 시군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5km 이내 8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환경 노출, 건강, 위해도 소통 등 3개 분야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각 나라들의 섬 지역 간 협업을 통해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와이주, 오키나와현, 하이난성과 공동으로 제1회 국제녹색섬 서밋 포럼을 개최합니다. 국제녹색섬 서밋은 섬 지역의 자연경관 훼손, 폐기물 관리, 물 문제 등에 대한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국제녹색섬 서밋을 통해 섬 지역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채소를 농약되는 1헥타르 기준 30만 원에서 168만 원, 엽채류 대파대는 297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또 피해 규모가 50% 이상인 농가에는 농축산 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해주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혁신 우수 사례와 상반기 추진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계획을 보완해 실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선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을 혁신하고 청년위원 10%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시정 운영을 위한 5개 과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고 똑똑세종 실험실 운영, 주민 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등 하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의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급여액이 인상될 때마다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해 부가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